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시켰고요. 하지만 이견을 보여왔던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서 여야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구체적인 표결 결과부터 볼까요? 네, 여야는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어제 합의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족 대표분들,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먼저 손을 잡고 좀 위로의 말씀을 드려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안건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등을 조율한 뒤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특조위원장은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에 정하고 위원 8명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대로 하되 석 달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사 방법과 권한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던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됐고요. 그리고 가결도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한 거죠? 네, 여야의 양보 없는 신경전 끝에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전부터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을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7일 혹은 28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때 재의결을 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여당은 본회의 퇴장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본회의 전 국민의힘 윤재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보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느냐며 최상병 특검법 처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용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최상병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야가 대치했던 전세사기 특별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시사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전세사기 특별법도 있습니다. 본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습니다.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된 겁니다. 이로써 전세사기 특별법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국회 시간표상 오는 27일 혹은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는데요. 이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간단하게 선구제 후 후회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는 건데 여당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우려하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쯤 국회의장실에서 만났는데 이때도 홍 원내대표는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최종적인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각 당 내부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죠? 네, 국민의힘은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황우여 상임고문에 대한 임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위원 여러분, 지금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해 주신 황우여 고문님뿐만 아니라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성공 후사의 자세로 뭉쳐야 합니다. 전국위에선 이 황고문 임명권을 가결했습니다. 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지 21일 만에 지도부 공백을 메우게 된 겁니다. 황고문은 오늘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내일 정식 수락 인사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비대위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황고문은 아침 YTN과 통화에서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지만 일단은 7에서 9명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황우여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당연직으로 원내대표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은 이 선출이 이뤄지는 오는 9일 이후에나 매듭 지어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출마설과 관련한 소문에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저보고 좀 이게 누군가는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지 말아라, 좀 불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어. 누구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다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나라, 당,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고 출마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위생정당과 합당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합당 안건을 공식 의결하는 양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제가 선거 때도 표현드렸던 것처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하면 민주연합이 해산하는 방식의 흡수합당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는 민주당이 선관위 신고를 마치면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연합은 당선인 14명을 냈는데요. 이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소속 4명을 빼면 모두 10명이 민주당에 합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171석으로 출발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